장관. 네, 애정어린 비판이란 말이 있지요.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다는 이유일 텐데요. 요즘 이 비판이 과도해서 오히려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도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지극한 상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에 만나는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6번째 시간입니다. 그걸 카운트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예.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일본이 존리 위기 사태로 접어들 수가 있으니까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논란입니다. 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는 이제 작년 11월에 첫 발언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똑같은 발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일본의 방위비가 11조 엔입니다. N. 11조 원이 아니라 11조 엔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일본 GDP 대비 2%뭐 사상 최고치도 그때 당시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전수방위 원칙이라는 것과 평화 헌법을 정면으로 이제 그 위배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아주 그 다카이치가 아베가 무색할 정도의 극우적인 그런 국수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이제 국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주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네네. 패전일이죠, 지들은. 예, 그 패전일인데 거기 요배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야스쿠니 신사에 요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거기에 대한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몰장병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전범들에 대한 그걸 공식화하기는 뭐하니까 이제 멀리서 요배를 네.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선제 공격 무기를 실전 배치를 하고 군수산업 강화를 위한 방위비 이전 3원칙을 의회에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상용 무기를 그동안 이제 수출하는 거를 제한해온 족쇄를 풀어버린 거예요. 네. 이제는 일본도 우리처럼 방산, 방산 산업을 본격화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일본은 언제나 호신탐탐 노리는 우리의 제1의 적이지 이런 뭐 동맹 미국 때문에 동맹국으로 자꾸 오인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예. 구조 그 평화헌법 구조를 보면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정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 뭐 이런 이 내용도 들어가 있고 소극적 방어. 그러니까 남이 먼저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먼저 침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있고 선제 타격, 선제 공격 그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점점 이제 다카이치가 무너뜨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극우적 행태 때문에 또 인기가 좋다 그래요, 일본에서는.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일본 항상 긴장해야 할 멀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예. 자, 다음은 뭐 요즘 트럼프가 하도 이 북미 회담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북미 회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그저께인데요. 이틀 전에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라면 이를 통해서 남북, 미, 중 이렇게 4개국 대화로 이어가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정동영 장관을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존중하고 정동영이 하는 거는 옳다라고 할 정도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그의 신념이나 발언
정책, 제안들, 아이디어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미 회담을 고대하고 있는데 네. 그 북미 회담을 고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만약에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이것을 이제 북중미 4강들의 외교로 이제 트랜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 30년 전, 20년 전까지는 4자 회담이니 6자 회담이니 다자 회담이니 네. 뭐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각각의 4강들은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과 외교적인 그런 그 정책 때문에 이게 통일이 되지도 않고 그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고 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를 MOU를 체결해서 실제 한국과 일체제가 되는 거를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비화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북미 회담으로서 충실해서 거기에서 결실을 얻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남북 미중 4자 회담. 네. 예전에 6자는 러시아하고 일본이랑 네, 묶이는 예, 거죠? 예. 6자는 별로인 것 같고 4자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정동영 장관의 발언도 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가 언급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에 대해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뭐 어제도 지원 역할 하겠다 이런 발언 재차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어때야 하는지 목사님의 고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백악관에서 벽난로 앞에서 네. 페이스메이커 얘기할 때도 그랬고 종종 페이스메이커라고 자기를 이제 자칭 네. 또 소개하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전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네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 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마라톤 같은 경기에 선두주자가 달리면 그것을 보조해주는 네네. 역할, 네. 스텝을 맞춰주는 역할로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저기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남북 문제 심지어는 북미 간의 문제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하나 그 사람이 역할을 해가지고 어찌했든 이제 북미 회담 그 성사에 그렇죠. 관여도 되는 건데 뭔가 주도적으로 자주와 주체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그게 이재명의 브랜드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뭐 따까리 같은 느낌, 보조 역할, 부수적인 역할, 네, 네. 뒷바라지, 뭐 우리는 주도권이 없고 그냥 이 전국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뒤따라가야 되고 그 결과만을 맛봐야 되는 나라 이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것을 자원하거나 자칭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대화 협력이 시작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자기의 전략이다라고 늘 말은 하지만 실행하는 걸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시즌2 같다. 이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 난 그게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줍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관한 것도 작년에도 그렇고 더 많은 예산 더 크게 했잖아요. 뭐 올해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축소가 됐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렇게 거창하게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 축소해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하기 전에 했었어야 나는 이재명다운 이재명이라고 나는 봐지는데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것도 역시 실행이 뒷받침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좀 이게 인정이 되는데 좀 그게 미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도 이
대한민국이 극우들하고 물론 그 인간들 때문에 아마 물론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우리가 먼저 축소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뭐 그렇긴 없습니다. 하죠. 이건 뭐 대북 확성기 중단시켰잖아요. 그렇죠. 또 대북 비라 뿌리는 사람들 처벌하는 기준 마련했고 그런 것처럼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든 한미 동맹이든 모든 게 이제 우리는 자주와 주권의 입장에서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대북 정책, 대미 정책, 통일 정책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전부. 그러면요. 네. 주권 국가의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 이거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마이갓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만날 때까지 또 우리 목사님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도 하나 주시고 격려의 말씀 하나 해주시고 가시죠. 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그런 또 세력들이 있고 진보 진영 안에서도 자꾸 분열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런 이제 그 농객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요동하실 필요 없고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윤석열 탄핵 파면을 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들었을 때의 그 초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합심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고 지지 성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인데 비판을 할 때 비판을 하더라도 좀 서로 간에 조롱하고 험담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통할은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